이번에는 솔리드 기본 도형을 알아봤는데 그 옆에 보면 스케치라는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2D 작업을 하는 스케치라고 할 수 있죠. 라인 드로잉 뭐 이런 거죠. 얘는 지금 첫 번째도 또 기본 도형들이 있는데 메뉴를 선택 후에 반드시 어디에다 그릴 것이다 라는 바닥을 선택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 선택하면 폐곡선이 완료됩니다. 자, 이걸 끝내지 않고 계속 그리면 나중에 하나의 스케치로 인식을 합니다. 이제서야 완료하면 다 선택이 되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뷰에서 그린 다음에 종료해주고 다시 하고 이렇게. 자, 하나만 선택되죠. 네. 그리고 서클, 그 다음에 타원, 장축, 단축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각형, 센터 포인트. 마찬가지로 얘도 다 입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엔터 지점에서 만들고 이 스케치를 선택하면 구멍도 뚫을 수가 있죠. 이런 식의 모델링 방법이 솔리드 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직접 기본 도형 외에 직접 사용자가 폴리라인으로 형상을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닥 선택해주고 클릭, 끝나지 않으면 계속 연속됩니다. 끝내지 않으면. 근데 끝점이 만나면 폐곡선이 되면서 이것도 3D화 될 수가 있습니다. 3D로 만들어도 스케치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라인, 자유곡선인데 이 자유곡선은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그 그래픽 방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형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지만 상당히 또 쉽지 않은 그런 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만나면 이렇게 폐곡선이 되죠. 여기서 CV점을 클릭을 하면 아도비처럼 곡선을 수정할 수 있는 핸들이 나옵니다. 잡아서 돌리면,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형상이 바뀝니다. 자, 포인트를 선택하면 나오는데 포인트를 좀 길게 누르고 있으면 스케치 포인트, 스케치 커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할 수 있게 했죠. Geometric Constraint. 사실 여기서 작업하는 것보다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툴에서 작업하는 게 더 세밀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아크, 투포인트 아크. 여기다가 중심점, 두 번째, 세 번째 점을 찍으면 이렇게 아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포인트 여점 지중점. 마찬가지로 폐곡선이 될 수도 있죠. 끝점을 정확하게 찍으면. 폴리라인으로 이 폴리라인의 끝을 보려면 끝점이 만나면 이렇게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데 중간에 끝내고 싶다 그러면 일부러 좀 강제 종료 시켜야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끝나 버립니다. 이게 스케치 필렛 하면 스케치 필렛을 필렛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에 선택을 잘해야죠. 클릭 셀렉트 원 포인트 첫 번째 라인, 다음에 두 번째 라인 위에 커서 가면 빨갛게 이렇게 알을 그릴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커브를 선택하면 스케치를 선택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고 밑에 하단에 지름의 크기를 입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종료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하면 먼저 방법 스케치 필렛 메뉴 선택하고 작업할 스케치를 선택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선택하고 취소를 누르면 완료. 폐곡선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려있는 스케치도 됩니다. 자, 트림은 같은 폴리라인 선상에 있는 폴리라인을 불필요한 부분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라인 기준으로 이쪽을 잘라내고 싶다 그러면 잘라낼 선택, 폴리라인 먼저 선택하고 어디를 자를 건가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빨간색으로 아예 미리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잘라야겠다 그러면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잘라집니다. 스케치 작업이 그렇게 이 3D 모델링 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진짜 요거는 도면 그리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죠. 그 다음에 스탠드는 먼저 샘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있다, 라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익스텐드 연장, 요 스케치를 요거를 여기까지 연장시켰다는 뜻이죠. 이렇게 누르면 이거는 트림과 마찬가지로 뭐 이런 기능이 있다 하지만은 그냥 그릴 때 잘 그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기능까지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옵셋은 폐곡선이든 어떤 형상, 스케치 형상을 똑같이 같은 동심원으로 복사해 줍니다. 일일이 하나씩 복사하는 것보다 연결되어 있을 경우는 한 번에 복사하니까 편리하죠. 원하는 스케치를 선택하고 라인을 선택합니다. 복사.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고 두께를 직접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죠. 다만 이제 가끔 가다가 형상 자체가 줄이기가 불가능한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둥글둥글한 라운드가 있는 그런 형상인데 그럴 때는 에러 메시지를 보이면서
만들 수 없다고 그러죠. 이런 뾰족한 형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둥근 형상이 이렇게 너무 줄이면 저렇게 인밸리드 오퍼레이션이라고 나오죠. 이런 메시지를 보입니다. 자, 완료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아니면 바깥면도 그대로 3D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3D의 외곽 라인을 투영해서 스케치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보겠습니다. 솔리드를 잠깐 껐다가 스케치만 모두 지우겠습니다. 다시 솔리드를 켭니다. 탑 뷰에서 해당 솔리드를 이렇게 겹쳐놓고 두 개의 높이가 안 맞네요. 그래서 높이를 맞추겠습니다. 원하는 높이를 맞출 면을 선택 후에 프레스 풀로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해도 되지만, 맞출 면을 한번 클릭해 주면 자동으로 같이 맞춰줍니다. 네. 자, 이렇게 맞추고 난 다음에 약간 이렇게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듭니다. 요 윗면에 있는 요 문양을 한번 아웃라인 스케치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해당 면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면 위에 다시 커서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체인으로 다 삥 둘러서 선택해 주죠. 여기다 하나 복사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면 이렇게 완료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를 잠깐 끄면 이렇게 스케치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것도 모델링 할 때 좀 복잡해지거나 할 때, 스케치가 꼭 필요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기능들이 모여있는 컨스트럭트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형상을 주어진 툴의 기능을 통해서 형상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더 큰 대규모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기능의 종류도 더 많고, 옵션 설정해야 될 옵션 입력사항도 많죠. 이제 일단 형상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그런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만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입니다. 익스트루드가 되려면 먼저 스케치로 단면 형상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단면 형상이 준비가 되면 이 형상을 선택하고 우측에 컨텍스트 메뉴에 익스트루드라는 메뉴가 있죠. 이걸 사용해도 되고, 메뉴상에 있는 익스트루드로 원하는 단면을 선택해도 됩니다. 선택하면 색깔이 변하면서 화살표가 생깁니다. 즉 2D 스케치에 두께를 주는 기능입니다. 올리면 드래그하면 마찬가지로 밑으로도 만들어지고 위로도 만들어집니다. 밑에 어떠한 형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빼기가 되겠죠. 그래서 스케치가 저렇게 있으면은 자동으로 저 안쪽에 있는 폐쇄곡선 안쪽에 있는 스케치를 빼고 난 나머지 부분만 영역만 입체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드래그하면
높이는 치수를 통해서도 조절할 수가 있고, 계속 이렇게 치수를 통해서 조절할 수도 있고, 높이가 드래그로 완료가 되면 여기 핸들이 있죠. 핸들로 각도를 조절하면 윗면을 넓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형상을 만드는 그 과정은 다 2D 스케치가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2D 스케치를 잘 그려놔야겠죠. 그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컨테스트 메뉴라고도 하는데 서브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위에 사각형의 상단에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료하면 사각형 박스의 윗면에 스케치가 완료됐죠. 스케치를 선택하면 익스트루드를 또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익스트루드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드는 와중에 저기 서브 메뉴에 조그맣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표시됩니다. 이거는 보면 뭐냐면, 자, 이 형상 위에 형상을 만들 때 위 만들어진 형상과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형상을 같이 합칠 거냐, 또는 뺄 거냐, 또는 중간에 있는 겹치는 부분만 남길 거냐, 완전히 새로운 솔리드를 할 거냐, 요거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통상 디폴트로 머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머지를 선택하는 게 최종 목적이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이제 솔리드, 새로운 얘하고 상관없는 분리된 솔리드를 만들고자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집어서 떨어지죠. 저는 만약에 익스트루드를 하면서 머지를 했다, 머지로 선택을 했다, 엔터를 넣어서 종료를 했다 그러면 얘하고 밑에는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머지로 되어 있는 걸 모르고 계속 만들었는데 왜 자꾸 얘가 안 떨어지냐, 이유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새로운 솔리드 위에 또 다른 솔리드를 만들 때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물어보거나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스케치로 만들고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시죠. 요번에 다시 약간의 스케치 겹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했다. 그러면 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자동으로 일단은 빼는 걸로 얘가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subtract, 뺀다는, 지금 만들어진 형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솔리드를 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서 비교해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하나가 복사됩니다. 복사되면서 움직이는 화살표가 나오죠. 얘를 이렇게 움직여보면 같은 걸 복사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잘 아시죠? 자, 요걸 익스트루드로 면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subtract가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subtract를 그냥 해버리고, 두 번째는 subtract가 아니라 intersect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맞추는 부분, 겹치는 부분만 남기고 이쪽은 빼버립니다. 이 차이가 항상 어떠한 솔리드 위에 솔리드를 만들더라도 항상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익스트루드는 설명했듯이 2D 폐쇄 곡선에서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보시면 이 핸들을 조정해서 모양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파이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단면이 있고 자, 이 서클을 박스의 모서리에 일부러 그렸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자, 이유는 조금 만약에 파이프를 그린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파이프를 그릴 겁니다. 그런데 이 단면을 여기다 넣었어요. 파이프의 단면. 그리고 바닥에 누워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따라가면서 그려 입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기준이 되는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스케치를 그릴 때 스프라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디 기준으로 할 거냐? 나는 바닥에 하면 바닥에 누워서 그려지니까 안 그려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워서 그려야 되는데 물론 바닥에 그려서 돌려도 되지만 직접 현재 남아있는 요 박스의 왼쪽 면 한쪽 면을 바닥으로 간주하고 스케치를 그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회전 작업 없이 바로 스케치가 세워져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스위프를 선택하고, 자, 또 다시 서브 메뉴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프로파일은 단면을 말하는 거예요. 패스는 어떤 경로로 그릴 것이냐, 또 아까 알아봤던 타입, 만들어질 타입을 선택하라고 했죠. 뉴 솔리드가 좋겠죠. 프로파일 먼저 선택합니다. 선택한 후에 패스에서 메뉴 선택해 줍니다. 왜냐면 프로파일이 여러 개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선택이 끝났다라는 표시로 패스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가 계속 프로파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스,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스케치를 선택하면 이렇게 지금 서브트랙 빼기가 돼버렸어요. 분명히 뉴 솔리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무조건 빼기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에러죠.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선택하는 그 방법을 나중에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 건지 미리 선택하면 안 먹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뉴 솔리드로 해야지, 그죠? 자, 화살표를 드래그하면 만들어지는 크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트랙트로 해버리면 이렇게 빼기가 되면서 이쪽에 깎인 모양이 되죠. 앞으로 이제 모든 형상을 만들더라도 항상 여러분 붙이는 기능만 가지고 형상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저 잘라내고 잘 빼야지 생각지 못하고 더 좋은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 저기 문제는 컨트롤 Z로 합니다. 패스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예 그냥 폴리라인을 좀 수정하라고 수정 화면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좀 비정상적으로, 만약에 저 프로파일의 단면이 좀 얇았다면 아까 같은 이렇게 좀 급격하게 꺾이는 그 순간도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에러라는 거죠. 아주 위에 빨갛게 지금 에러 메시지가 잠깐 나왔다 들어갔죠. 멜레드 오퍼레이션, 만들어질 수 없는, 여기까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꺾이면서 틀어지죠. 잘 보시죠. 요것만 피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위프